먼저 보실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화의 약세에 대해서 한국 경제 실력과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내놓은 건데요. 고환율의 이유 그리고 환율을 낮추는 방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1년 전 이맘때 이제 12상 계엄 사태 때문에 1,500을 넘느냐 마느냐 하면서 큰 어떤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500을 넘으면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환율도 내려가는데 그리고 뜻밖에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되게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한 번 쭉 올라갔다가 12월 23일 날 1,476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정부가 이제 급격하게 개입을 하면서 사실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스콧 벤센트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니 이렇게까지 이제 원화가 약세일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약세인 거냐라고 이제 남의 나라 통화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게 이례적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었는데 그 엔화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스콧 벤센트 장관 입장에서 두 번째 발언을 했는데 이 때문에 사실은 환율이 좀 내려가는 조짐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환율이 고환율이고 그래서 고환율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입는 종목도 있고 수혜를 입는 종목과 업종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예, 일단 뭐 직관적으로 이제 그 수혜 업종은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한 업종.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일으키면 해외에서 이렇게 해서 달러를 갖다가 이제 국내로 가져오니까 똑같은 달러, 예를 들면 100억 달러 갖다 팔았는데 1,000원일 때는 1,000원에 해당하는 이제 원달러 환율 1,000원일 때는 1,000원에 해당하는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 이제 반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점에서 50%가 절하됐다, 1,500원이 됐다, 원달러 환율. 그러면 앉아서 수출의 기업들은 앉아서 매출이 50%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점이 사실은 본다면 수출의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앉아서 수혜를 입니다. 그러면 단점가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코스피가 이제 상승했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도 대부분 이제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기 때문에 수혜를 입습니다. 네. 그런 업종들은 이제 수출 업종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로부터 완성차를 갖다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판매가 더 많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사실은 내심이 이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피해를 입는 종목이 어디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왜 그러냐? 우리가 보는 엄청난 규모의 그 항공기들을 갖다가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구매할 때도 할부로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항공기도 사실 할부, 리스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이제 달러 베이스로, 달러 기반으로 체결하면서 그러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물어야 돼 이자. 그 재무제표 안 좋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대한항공의 이제 피해 종목이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항공의 항공유, 일반 이제 석유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유 갖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면 당연히 부담이 커가죠. 똑같은 항공유 수입하는데 한 해에 이제 200억을 넣었다. 그러면 앉아서 50% 절하가 된다. 그러면 앉아서 항공유를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항공유 지불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서 안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파란색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래프이고 네. 정확하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대한항공 주가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대한항공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물론 대한항공의 주가가 원달러 환율만 결정은 아니지만 상당수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차트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환율이 좀 고공행진하는 것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종의 베센트 장관은 이제 뭐 병주고 약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석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직접 투자를 미국에 해야 됩니다. 직접 투자를 해야 될 때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수출을 해서 엄청난 이제 달러를 갖다가 재워놓은 미국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미국에 투자를 하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원화로 반입을 했다가 미국에 투자할 때 다시 달러로 바꾸느니 거기다가 아예 달러에다가 갖고 있다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맞는 또 행정적인 거 하다 보다 스스로도 이제 나가게 되니까요.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직접 미국에 투자할 테니까 한국에 반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일 분명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니 미장에다 투자하면서 생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장 투자는 25년도면 벌어진 일이 아니고 25년도 하반기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23년도, 24년도 코로나 때부터 사실 많이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 굳이 작년에 미장 투자가 더 급증했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장 투자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치솟았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본만을 전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게 한국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고환율이 서학개미 때문이다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 발언은 이제 블룸버그, 제게 블룸버그 했던 걸 기억나는데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면 저희가 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갖다 국내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러면 이창용 총재나 구윤철 이제 재무부 부총리나 제가 알고는 사실 그분들 모르겠습니까? 알죠. 하지만 원인을 아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죠. 해결책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이제 아니 대통령 너무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받아가는데 지금 협정을 다시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를 보세요. 협정을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윤철 부총리나 이창용 한은 총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했을 때 당연히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서학개미를 갖다 규모를 줄여야겠다. 서학개미, 민간 자본, 민간 개인들이 미국으로 반입하는 자금을 줄여야지 그나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두 분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와 구윤철 부총리 말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멘트를 갖다 FT가 보도했는데 이재용 회장 뭐라고 보도했냐? 우리가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데 200달러 투자했는데 이 환율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갖다가 외환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좀 줄일 수 있다. 시사했다. 줄일 수 있다 명백하게 말한 것은 아니고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것을 FT가 딱 보고 적시했습니다. 그 점도 역시 FT 역시 고환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바로 직접 투자하는 액수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창용 총재나 구윤철 부총리도 알고 있지만 해결책이 안 되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대신 서학개미라도 좀 이렇게 규모를 줄여야겠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결국은 환율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라면은 달러의 어떤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다면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어떤 유도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학개미를 갖다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 예를 들면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 IMF를 겪은 다음에 LG, LCD, 필립스 갖다 위치하려고 엄청난 다각도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FDI라고 하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우리가 다각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당연히 서학개미를 억눌러가지고 야, 왜 거기다 투자를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국장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 결국 국장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도 다 알고 있죠. 중복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가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 엄벌을 취하면서 해서 국장에 대한 투자를 갖다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 낮춰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채권에 대한 WGI라고 하죠. 세계 국제지수 편입을 갖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원래는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WGI를 갖다 편입하게 했다가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해서 올해 4월에 WGI를 갖다 편입하게 됐는데 담당자들은 수시로 확인하면서 WGI를 반드시 편입을 시킨다면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다 최소 59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는 훨씬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높인 것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590억 달러라면 어제 환율을 기준하면 무려 87조 원이나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에 달러를 갖다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이렇게 제조업을 보면은 자동차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큰 화두인 로봇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그나마 1,400 후반의 달러가 1,200원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